가만히 놔둬 시입니다. 금일 회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반도체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CPI가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옴에 따라서 급등으로 시작을 했으나 주말간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채로 마무리. 그리고 토요일 밤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종료는 됐으나 미 벤스 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워낙에 많이 골마 있는 문제라서 한 번에 합의가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고 또다시 몇 주간 합의를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 트럼프는 올해 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업적은 이뤄내야 되는데 점점 사면 초가에 몰리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한테 그냥 줘버리고 유가는 나몰라라 해버리고 핵 협상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갔든 말든 간에 끊임없이 오를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 쓰잖아요. 걔네들은 석유가 있고 세일가스도 있고, 그래서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속개한다고 하니 아직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200일선을 저번 주에 돌파를 한 것이죠. 돈이 들어온 건 맞아요. 재미나이에게 과거 20년간 나스닥이 200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200일선을 하회한 사례가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물어봤습니다. 200일선을 돌파 후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하회하는 현상을 휩소죠. 휩소라고 가짜 돌파라고 부릅니다. 과거 20년간 가짜 반등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0년간만 해도 14회 이상의 200일선 이탈 사건이 있었고, 돌파 후에 즉시 회귀하는 사례도 이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2010년 200일선을 두고 극심한 횡보, 당시 약 2개월 동안 200일선을 상향 돌파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내려가는 거래가 7번 반복되었다. 15년과 16년 나스닥은 200일선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며칠 만에 다시 무너지는 패턴 반복하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2018년 10월 초 200일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했다가 다시 회복한 뒤 며칠 만에 재차 급락. 본격적인 하락장 진입. 23년 미국채 급등기에도 200일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탈환. 반대로 돌파 직후 밀려나는 변동성. 근데 이때는 상승장이었어요. 그리고 25년 3월 최근이죠.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로 인해서 나스닥이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력 시험을 받으며 돌파 후 하락하는 변동성. 가짜 돌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추세의 부재, 심리적 저항, 경제 이벤트, CPI 등 수급이 꼬이면서 즉시 하락 반전하기 쉽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격도를 확인해야 된다. 단순히 돌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돌파 시 거래량과 51선과의 골든 크로스 여부 함께 보는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51선과의 골든 크로스라. 51선이 아직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51선이 200일선을 하회했다가 돌파하는 게 골든 크로스거든요. 현재는 51선이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직 골든 크로스 이런 거 아니고 21선이 장기 이평선들을 골든 크로스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그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좋은 거죠. 200일선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일시적 하회는 저점 매수인 기회인 경우가 많았으나 200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가짜 반등일 확률이 역사적으로 높았다. 현재는 200일선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아직 200일선이 이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200일선을 터치해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런 상황이고, 아직은 200일선이 아래로 방향을 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도 딱히 의미는 없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일주일 내에 짧은 변동성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3, 5일 이상, 최소한 일주일 이상 안착하는지 확인하는 컨베이션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돌파를 하고 3일이 지났죠. 최소 5, 7일 거래일 동안 계속 200일선 위에서 버팅겨주는지 다음 주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죠.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현재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고 그 소식을 듣고서 차트를 한번 점검해보고 제 솔직한 생각을 좀 잡소리를 빼고 정리를 해서 멤버십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보통은 차트 스킬 그리고 매매의 성공을 복귀하는 그런 멤버십 영상들을 올려드리는데, 현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시황도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황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런 시황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다 맞아왔고요.
공포지수는 38. 일단 협상이 결렬은 됐는데 고래도 다 쉬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뉴트럴은 한번 보여줘야지. 요대로 다시 스트림피어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푸덴코럽션 내려왔잖아. 푸덴코럽션의 채널을 그었을 시. 그 채널을 그었잖아. 채널을 다시 그었을 때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맞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은 저번 주는 반도체 숏이 엄청나게 키움전사가 매수해주면서 반도체의 최고의 한 주가 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움전사 순매수 현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라고.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절대로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테슬라는 마탱이가 같고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보통 키움전사 순매수에서 상위권을 봐야 됩니다. 한 1, 2, 3위 정도까지. 단기 매매자 같은 경우에는 키움전사와 반대로 매매하는 게 조금은 더 통계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 키움전사는 항상 돈을 잃어. 그들과 반대로 해야 된다. 소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돈을 따면은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이 굴러가질 않는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드디어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ASML, TSMC,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ASML과 TSMC는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지만 또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높으니까 조금의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화요일에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CPI가 금요일에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았지만 어쨌든 CPI가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CPI가 단순히 유가 5일에 폭등으로 오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기업이 감당하고 있었느냐, 생산자 기업이 다 떠안고 있었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높게 나올 시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기름을 조금 붓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입니다. 다시 최악으로 치달을 때, 그때가 또 단기 매수 물량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다 도망갈 때 포인트 니모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는 구간이 발생. 그때 우리는 또다시 용기를 내본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페이지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미국 옵션 만기일. 다음 주는 PPI 베이지북 옵션 만기일 빅테크의 실적 시즌 체크를 해야 되죠.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4월 2주차 4.46% 대폭등 말씀드렸죠. 1주에 4%가 오른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욕심이었다. 이미 많이 주간에 4%를 올려버렸다. 최고점 대비는 한 4%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역시 포트의 메인은 지수 상품이 돼야 된다. 개별주는 아직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해서 내렸지만 지수는 뭐 다 회복했어요 거의. 그래서 지수가 포트의 메인이 돼야 되고 부로 이제 개별주를 4848 해야 됩니다. 주봉 20선 터치를 했고요. 22년 금리 인상이 대두되고 나서 하락 200일선을 돌파했던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입니다. 아까 재미나에게 물어봤던 휩소, 그게 여기였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주봉에 주황색 21선 터치, 지금도 주황색 21선 터치. 차트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추세 50주선 보라색 여기서는 맞고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50주선을 밑에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봤을 때 이 휩소였던 구간과 비슷하지만 50주선이 이때는 위에 있었고 지금은 밑에 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지금이 좀 불리시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인데 심플 이즈 베스트. 이때는 휩소 주고 사요나라, 지금은 휩소를 주고 사요나라가 돼도 이때처럼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월봉을 봤을 시 월봉을 봐도 아까 말한 요때, 그리고 지금 월봉의 빨간색 5선 5월선이죠. 5월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리터치 상태. 현재도 이탈했다가 다시 리터치 상태. 월봉의 5선을 돌파하고 4월 마감을 해주면은 요때처럼 장기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있다. 숏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반도체 숏 속스 S가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상태. SQQQ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잖아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있어서 약간의 반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오래 끌어주는 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이 반등의 신호, 저점의 신호는 아닙니다. 과매도권의 우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는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상 이제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을 우물을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은 아니다. 우물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내리잖아요. 우물은 요때부터 형성됐지만 더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물의 기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반등을 하면은 우물이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불리시해졌다. 이제 사람들이 슬슬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도 활발해지는 부분, 시장에 돈이 들어오려고 할 수 있는 부분. 한 주 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쏟을 확률은 없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무서워서 돈을 꽉 쥐고 있던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단타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위켄드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위켄드 크루드 오일은 플러스 5%. 오일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 기름을 넣지 말고 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런데 위켄드 나스닥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렸네요. 이 정도의 악재면은 평소 같았으면은 마이너스 2% 이상은 내려야 되는데 왜냐? 이렇게 오른 게 있으니까 확 내려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월가의 세력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올렸다. 200일선을 뚫기 위해서 월가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돈을 썼다. 때문에 근시일 내에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계속 이스라엘이 전쟁의 종식에 회방을 놓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신저점을 갱신하러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한 200일선 그리고 한 50일선 정도에서 살짝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불리시하게 가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V자로 올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이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또 뒤늦게 흥분해서 올인을 때려버린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살짝 손절을 시키고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애매한 구간 51선을 맞거나 200일선을 맞지 않은 애매한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가는 척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개미를 많이 털어낼 수 있는 패턴.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다시 공포스러울 때 무적의 분할 매수, 킹 분할 매수라고 하죠. 분할 매수로 한 200일선까지 일단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해보는 작전. 가장 합리적인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에 요런 이평선을 확 이탈하는 이런 이평선을 확 이탈하는 이런 데서 한번 분할 매수로 용기를 한번 내볼 시간.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릴 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눌림목일 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매수를 하고 좀 기다려보는 게 그런 매매가 좋습니다. 최저점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시장에 아예 들어올 수 없거나 자신이 생각한 그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지점이 왔을 때 올인을 해버린다면 그 최저점이 아닐 수가 있다. 때문에 항상 어떠한 경우에서도 분할 매수. 개인적으로는 저는 물량을 이때도 다 손절을 안 했어요. 어떤 물량이요? 요때 산 물량이요. 요때 손절을 안 했다고요.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손실을 볼 각오가 되지 않았으면은 수익을 보려고도 하지 마라. 가능하면은 계좌를 나누는 게 좋아요. 이런 미친 급락에서 사서 홀딩하는 장투계좌 반등을 할 때 사서 적절하게 먹고 나오는 이런 스윙 계좌 단기 모멘텀 받을 때 오히려 돌파 자리를 보고 매수하고 찔끔 먹고 나오는 단타 계좌. 이렇게 계좌를 저는 3개로 관리하면서 매매합니다. 그런데 단타 계좌는 예상과 다르게 가면은 손절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단타의 숙명이니까. 엔비디아는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하고서 윗골이 아쉽네요. 엔비디아가 너무 약해요. 나스닥 지수와 굉장히 좀 비슷한 무빙 121선을 뚫어내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월요일에 하락으로 시작했을 시 다시 201선 그리고 51선 121선 확인하고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가 있겠다. 21선이 장기 이평선 이 선들을 돌파하면은 엔비디아는 상승길이 열릴 수가 있다. 반도체는 뭐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는 단타, 분봉 차트, 3분봉, 1분봉 보고 단타 치는 거는 그런 능력자들은 제 영상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말아서 그냥 잘 먹고 발라 드시면 되고요. 적어도 홀딩하는 물량은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는 사지 않는다. 보유자의 영역권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둥둥은 이미 보유자의 영역권이다. 보유자만 홀딩을 하지 추매를 하거나 욕심부려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올라가는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다. 왜냐?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거니까. 하지만 결국에 그런 불타기 욕심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요렇게 꼭 한 번은 쳐맞는 기간이 온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둥둥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보유 물량이 있다면은 그냥 즐기기만 해라.
주봉상 볼린저 밴드를 뚫었는데 굳이 진짜 사고 싶다면 좀 안으로 들어왔을 때 5일선 지지 정도 그 정도 좀 버티면은 다시 사서 뭐 단기 매매로 해보는 뭐 그런 매매만 하세요. 속슬도 볼린저 밴드 둥둥 여기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는 거는 너무 강심장 매매 아니겠느냐. 보유자의 영역권이다. 역대 최고점입니다. 역대 최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없잖아요. 무중력의 상태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서 사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욕심을 내느냐. 3배짜리를 3배짜리는 괴리율 한번 맞으면은 계좌가 처참해진다. 테슬라의 막판 어떤 아주 조그만 호재 FSD 네덜란드 승인 뭐 이런 호재가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긴 해요. 작도를 많이 봐줘서 수정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의 저점 그 저점과 역대 저점을 이은 이 빨간색 선 그리고 그냥 최저점을 이은 이 빨간색 선 두 개의 최종 지지선 그곳이 현재의 하락 추세 채널 그곳에 다시 터치를 할 때 월요일 기준 340달러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이 채널과 하방 채널 하단 지지 채널이 맞는 310달러 이런 건데 웬만하면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받고 다시 하방 채널 상단 좀 맞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매수한 거는 뭐 양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이런 흐름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340달러 이탈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때는 다음 하방 채널의 빗각을 맞는 자리 왜냐면은 내리더라도 뭐 이렇게 내리진 않고 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 패턴을 감안했을 시 뭐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단 자리에서 사는 게 초분할 매수로 사는 게 좋다. 현재는 웬만하면 이 하단 지지 이 빨간색 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테슬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작도를 한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주봉을 봤을 시 주봉의 이제 스토캐스틱과 매도권이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이라고 해서 그곳이 저점이고 반등의 신호 이런 거 아니에요.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내립니다.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내린다.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우물이 끝나는 지점 그 지점이 나와야 이제 비로소 반등이 시작된다.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우물이 끝나야 그때부터 약간 추세적인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진짜 좋게 본다. 자신은 테슬라가 진짜 미래의 먹거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주봉상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일때 내릴 때마다 물량을 충분히 모아놓으세요.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물량을 모으겠다. 그런 일념으로 물량을 초분할 매수로 최대한 모아놓으시고 이 스토캐스틱이 우물이 끝나는 지점에 그때 한번 물량을 더 사고 양정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상승을 즐긴다. 이런 매매가 사실은 좋은 매매예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FNGS가 갭상을 해주고 약간의 숨죽임 그 다음 다시 갭상 괜찮아요. 물론 이전의 매물대 이전 고점에 강력한 저항이 있지만 살짝 눌러주고 기를 모아주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가 있다. 그 지점이 일목균형표 이 오르트 그룹이 굉장히 지금 짙게 깔려 있죠. 오르트 그룹만 넘겨주면 약간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FNGS 눌러주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 간 끝이면은 FNGU가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의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FNGU 눌러주면은 매수 가능하다. 계속 하락해 왔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 돌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눌러주면은 다시 이 채널로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나가린데 다시 이 채널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겠느냐 뭐 상승이겠지. 그런데 FNGU는 3배이기 때문에 굉장한 괴리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야 되고 차트는 FNGS 본주로 본다. 눌러주면은 51선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51선 재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분할 매수를 FNGU로 좀 해보고 51선 지지만 받으면 다시 오르트 그룹 돌파하면은 적절하게 또 상승이 나오면은 121선 목표가를 잡고 차익 실현을 챙기는 작전 나쁘지 않아요. 마소 사요나라. 마소가 이 하방 채널 옆으로 좀 이탈을 해줘야 돼요. 이탈을 해주고 뭐 환불을 하고 뭐 그런 게 좀 나와야 매수를 하는데 지금 굳이 똥꼬치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꿈틀거리면은 그때는 저도 마소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똥꼬치 부릴 필요는 없다. 기간 대비 효율로 보면은 다른 종목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많아요. 어차피 마소 사봤자 뭐 이렇게 뭐 오르면 매도할 거잖아. 좋다고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른 종목은 요만큼 올라. 그런데 왜 마도를 사냐고 지금. 계속 하방 채널 안에 있는 똥꼬집 부리지 마라. 아마존, 볼린저 밴드 둥둥.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관심을 갖는 게 좋죠. 보유자분들은 약간의 부분 매도 자리였고요. 메타는 급격하게 V자 반등을 주면은 약간의 눌림목을 줬을 경우에 이렇게 V자 반등 시 무서워서 못 샀던 투자자들의 포모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 명확히 메타가 상승으로 틀었다는 아니에요. 상승으로 틀었다라는 것은 추세 이평선 51선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51선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야 된다고요. 51선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야 좀 불리시한 상승.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끝.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지면 끝. 그러나 21선이 이제 평평해지면서 다시 내릴 때 단기 매매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 그 상황에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FBL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 가장 좋은 매수의 가격은 이평선 리터치. 그 가격을 지금 뭐 알 수는 없죠. 레버리지는 괴리율이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1선을 리터치하는 자리, 거기서 이런 거죠. 이런 거 강한 반등 이후 21선을 리터치하는 자리, 이런 상태에서 약간의 반등이 일어난다. 이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의 한 10%입니다. 이평선 터치에서 잡았을 경우 꽤 큰 퍼센테이지예요. 그런 매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51선까지 방향을 튼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상황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추세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상향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트레이딩은 눌림목에서 잡고 자신이 목표한 반등을 먹는 게 트레이딩이고, 투자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를 하고 홀딩하는 게 투자고 구분해야 됩니다. 마이크론 차트가 상당히 좀 불리시하다. 마이크론이 긴 상승 채널 최근에 전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 쌍봉 후에는 돌파하지 못하면 나락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쌍봉 후 돌파 못하면 나락,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쌍봉을 살짝 돌파를 하고 모든 주식이 내렸던 그 기간, 전쟁 기간, 그때 아픔을 딛고 다시 상승 51선 돌파.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이제 이란과 협상이 나가리 되고 나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21선과 이 추세 채널 하단선 대략적으로 390달러 초반 요 정도까지 오면은 트레이딩, 아까 트레이딩 뭐라고 그랬죠? 트레이딩은 짧은 반등 기간을 먹는 것, 그것이 트레이딩이다. 한마디로 단기 매매다.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주 초에.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좀 간 큰 사람들은 MULL 마이크론 2배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죠. 빨랑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최종 지지선이라고 생각했었던 128달러를 이탈을 하려다가 밑꼬리로 거의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트럼프의 장중 대놓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팔란티어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트럼프가 살렸다.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샤라웃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팔란티어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가 볼린저밴드 하단 동동이었어요. 볼린저밴드 밖에서 시작하는,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시 볼린저밴드 하단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시적인 데드캣 상황이 나올 지점이었더라고요. 일단 여전히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최종 지지라인을 지켰다는 것은 조금은 긍정적일 수는 있다. 밑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지지, 전쟁 상황이 다시 심화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팔랑티어가 전쟁 테마주로서 일시적인 데드캣은 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 주 초에 128달러 최종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터치 후 사그라, 이런 무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라이트는 최근에 패턴이 전쟁이 심화되면은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고, 전쟁이 해결되려는 조짐을 보였을 때는 반도체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다음 주에 전쟁이 또 심화되려고 하면은 또 에너지주가 일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옥시덴탈, 쉐브론, 에너지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그 에너지주에서 약간 테마성의 성격을 띤 이 솔라이츠가 금요일에 5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단기 매매로 해야 되는 종목인 것이죠. 현재 스토캐스틱과 매도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51선 지지를 받아주기만 하면은 약간의 또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단기 매매 후보군입니다. UNH 괜찮아요. 하락을 하긴 했으나 5일선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쫙 내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비벼주기만 하면은 여전히 이 갭 라인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코어위브 멤버십에서 코어위브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코어위브 부분 익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추세적으로는 지금 좋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고, 너무 과하게 지금 볼린저밴드 둥둥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분 익절 정도, 이런 윗꼬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코어 위브는
변동성이 큽니다. 현재 추세적으로 약간의 상승세는 탔어요. 다시 한번 일시 조정이 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바로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눌림목을 좀 크게 주면은 51선 지지받는 거 확인이 되면은 매수에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서클은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51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51선을 이탈해서 종가 마감을 하면은 요 갭라인을 메우러 갈 수도 있다. 요거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건데 다음 주 초에 크게 급락을 안 하고 좀 비벼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21선을 터치하는 가격을 목표가로 잡고 매매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밖에 중소형주는 역시나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아직은 많이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내린 게 워낙에 좀 크게 내리고 나서 반등이라서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나스닥이 확실하게 크게 올랐을 때 그때 중소형주를 타도 늦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중소형주 장투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SMR 장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단기 매매 스윙으로 매매하고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애매한 지금의 상황보다는 확실한 상승장일 때 단기 매매로 추세 반전을 확인하고서 매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자마자 코인은 또 큰 폭의 하락, 테더의 도미넌스를 보면은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을 되돌려놨다. 아직은 도미넌스 상에서 봤을 때 21선 그리고 5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신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무빙을 예상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역시나 횡보 그런 무빙을 예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오면은 이런 지지 자리에서 이평선 지지 자리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을 노리는 그런 매매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계속적으로 51선 근처에서 지지는 받았네요.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51선 근처까지 주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정도를 노리는 그 지점이 공교롭게도 121선 계속 내려오면서 121선의 터치 자리 터치를 만약에 했을 시 전체적인 코인 매크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없으면은 맞고 떨어지겠죠. 여전히 비트코인은 박스권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그리고 코인의 미래를 믿으시는 분들은 초분할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구간. 인베스팅에 50% 할인 여전히 진행 중이네요.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 15%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단기 매매 진행 중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투 계좌 그리고 스윙 계좌, 단타 계좌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투자 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투자자라면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3개월 요 정도의 기간은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몇 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게 그것이 투자자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돈을 좀 써야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이상적인 방법은 투자다운 투자를 하는 장투 계좌 그리고 약간의 트레이딩을 겸하는 스윙 계좌 그리고 미친 듯한 매매를 하는 도파민을 풀 충전하는 단타 계좌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계속 매수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매도도 해야 되는 단타 매매 그것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이 UDT 멤버십이고요. 적극적인 4848보다는 차트 분석과 주요 변곡점을 말씀드리는 장기호 멤버십 두 개 다 하고 싶으면은 UDT 멤버십을 하면은 두 개 다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좀 진득한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장기호 멤버십 하나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그대가 포기하길 원한다. 그 순간마다 더 크게 웃고 더 깊이 버텨라. 불가능이란 단어가 내가 만든 신화가 되게 하라. 월가의 세력은 언제나 개미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을 연구하는 집단이다. 뉴스에 너무 치우쳐서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마라. 시장에 붙어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건 맞으니까. 현금은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평소보다 좀 많이는 가져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금 100%는 그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려도 물량을 갖고 있어야 물을 타던가 아니면은 불타기를 하던가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 포기하지는 마라.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